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DNA를 아시나요? 뭐 안다는 뭐 중간중간에 필요한 개념 있으면 제가 설명할 건데 첫 번째로 문단 나눌 때요.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요. 뭐 각자 방법이 있긴 한데 이러면 눈에 안 보여요.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예. 왜냐면 눈에 안 보여요. 이렇게 딱딱. 왜냐면 수능에 가셔서는 깜장펜밖에 못 쓰는데.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필기 많이 안 합니다. 예, 처음에 뭐 읽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샤프 쓴 거 필기했던 것 같거든요. 필기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더러워지면 정보가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 다른 친구한테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연필을 안 쓴 상태로 본문 읽는 연습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해볼게요.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 PCR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한다. 그러니까 멀리스가 뭐가 중요해요? 멀리스 안 중요한데. 염기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오늘은 PCR. 제가 이런 영어에 좀 약해요.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제가 파란색으로 할게요. 눈에 좀 잘 보이게. PCR이 주제인 것 같아요. 그쵸? 중합 효소 연쇄 반응. 근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염기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뭐예요? DNA를 제가 체크는 하지만 뭐 증폭할 수 있는 앤가 봐요. 그래서 PCR은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4중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대. 이거 하려면 그러니까 뭐야? DNA를 증폭하려면 주형 DNA, 프라이머 2, DNA 중합효소, 4중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대요.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나열형으로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 탕탕탕 합니다. 보세요. 제가 이거 체크 없앨 건데 보시면 요즘 팬이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주형 DNA 처음에 얘기했죠? 배터리가 없는 건가? 처음에 주형 DNA 얘기했죠? 그럼 당연히 뒤에 어디서 프라이머 얘기하겠죠? 프라이머 얘기를 그쵸 여기서 하겠죠? 그래서 저라면 사실 여기에다가 체크 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얘기했을까요? DNA 중합효소 얘기했을 거고요. 체크가 되고 있지 않지만 DNA 중합효소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서 얘기했고요. 잠시만요. 이거 배터리 충전만 살짝 하고 올게요. 이게 이렇게 없으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그냥 읽을게요. 지금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DNA 중합효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4중의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그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뉴클레오타이드를 뭐 순서대로 결합하여 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럴 때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건 PCR이라는 것이 DNA가 분자와 원자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분자라는 거는 뭐예요? 걔가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작은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있어. 인간을 조각조각 쪼개놨다고 생각해봐. 머리 따로 다리 따로 놨다고 생각해봐. 그게 인간이니? 아니란 말이야. 인간의 하나의 완벽한 분자는 뭐예요? 머리, 팔, 다리 있는 그 완벽한 형태가 분자인 거고 인간을 이루는 하나의 조각조각을 원자라고 해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원자랑 분자를 구별하시는데 원자는 쪼갤 수 있을 때까지 쪼개는 그 최소단이고요. 그리고 분자는 걔가 성질을 갖기 위한 최소단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럼 DNA도 이것저것으로 쪼개질 수 있지만 DNA의 성격을 가지려면 뭐예요? 분자 형태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지금 다시 돌아오시면 CPR 지금 핵심은 뭐야? PCR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멀리스가 중요한 게 아니야. PCR은 뭐다? DNA를 증폭시킬 수 있는, 복제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 거라는 거야. 그럼 그거 할 때 뭐 필요하대? 네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주형 DNA는요. 이해를 하면서 가야 돼요. 시료라는 말은 알아야 돼. 시료가 뭐야? 재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를 말하면, 그러니까 재료에서 출출하고 증폭의 바탕이 되는 거래요.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그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충전됐다. 이렇게 아시나? 한번 할까요? DNA라는 게 우리 그 유전자 정보라는 건 아세요? 네. 유전자 정보인데 이 유전자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유전자 정보는 지금 제가 자꾸 멈추는 게 저기 지금 충전이 안 돼가지고 그래요. 네, 유전자 정보는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요. 꼬여 있다는 얘기예요. 두 줄이. 그럼 이 두 줄을 펼쳐보시면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는데 이 일렬을 제가 한 번 더 확대해 볼게요. 얘를 확대하면 얘가 이렇게 알갱이들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염기가 있는 서열이다라고 해서 염기서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알갱이들 하나하나가 염기고 걔네가 묶여있는 방식이 서열인데 이 염기가 A와 T와 C와 T가 맞겠죠? 제가 다 까먹어가지고 G가 있어요. 그러니까 4개가 이렇게 배열이 막 되는 거죠. 구슬처럼. 자, 그럴 때 주형 DNA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주형 DNA라고 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 얘를 쭉 펼쳤을 때 내가 복제하고 싶은 부분이 요 부분이야. 그러면 그 부분을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뭐라는 거예요? 표적 DNA라고 한다는 거예요. 표적 DNA는 그럼 뭐라는 거야? 내가 그 주형 DNA 중에서도 뭔가 증폭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막 여러 개 복제하고 싶은 걸 표적 DNA라고 한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구슬이 AATG로 이루어진 여기가 표적 DNA라고 할 때 프라이머는 AATG가 아니라 TG거나 아니면 AA거나 이런 식으로 일부분만의 서열이 동일한 애다라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이게 생명과학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돼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 DNA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서열이 뭔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가닥이라는 게 이거 한 줄짜리 DNA로 이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자, 그 소리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표적 DNA라고 한다면 이중의 프라이머가 여기에 한번 결합하고 여기에 이렇게 한번 결합한다는 거죠. 그죠? DNA 중합 효소는 그럼 뭐하냐? 형광펜을 쳐야겠죠? DNA 중합 효소는요, DNA를 복제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DNA가 뭐라 그랬어? 이거.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파랑 색깔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요것도 DNA고, 요것도 DNA고, 요것도 DNA인데, 어쨌든 그거를 복제하는데, 뭐를 복제하냐면, 단일가닥이라는 게 이게 한 줄이라고 했죠? 단일가닥 DNA의 각 염기서열이 이거예요, 이거. 염기서열에 대응하는 유클레오타이드라는 게 이 염기서열을 유클레오타이드라고 해요. 순서대로 결합하여 이중가닥 DNA를 생성한다. 까지 나왔어요. 자, 1문단 깔끔하게 좀 정리해볼게요. 너무 더럽게 풀어가지고. 자, 그럴 때 오늘 보셔야 되는 게 일단은, 제기랄. 뭐야, 삭제. 자, 오늘 봐야 되는 게 뭐다? PCR이다. 근데 PCR은 뭐 하는 애다? DNA를 증폭시키는 애다. 근데 증폭시킬 때 일단은 주형 DNA에서 뭐를 꺼내옵니까? 여기서 표적 DNA를 꺼내와요. 그럼 이 표적 DNA에 누가 붙어요? 이렇게 앞과 뒤에 프라이머가 붙죠. 그쵸? 프라이머가 붙어요. 그래서 프라이머가 붙어가지고 프라이머가 딱 붙어서, 그러니까 프라이머는 제가 봤을 때 고정하는 역할 같은 것 같아요. 양쪽에서. 그러면 누가 요 놈을 누가 복제해요?
중합효소가 복제하죠. 그쵸?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가 복제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과정, 이렇게 복제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한 게 누구냐라고 하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 과정을 대략적으로 설명한 게 1문단. 그리고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려는 게 2문단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CPR로 읽죠? 어쨌든 PCR 과정은 일단 열을 가해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해서 얘네가 달달달달 꼬여 있어요. 꼬여 있으면 이거 복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열을 가해서 어떻게 해요? 이중 가닥을 분리한답니다. 이후 각각의 그러니까 단일 가닥이 이렇게 풀어졌죠. 그럼 거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붙어요? 여기에 이렇게 뭐가 붙겠습니까? 당연히 프라이머가 붙겠죠. 그러면 이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체크할 필요가 없죠. 왜요? 우리가 위에서 확인하고 왔으니까. 그리고 누가 복사한다 했어? DNA 중합효소가 복제하면 어떻게 되냐면 복제한 거 제가 파란색으로 쓸게요. 얘는 이렇게 복제되고 얘도 이렇게 복제되니까 총 몇 개가 돼요? 4개가 되는데 얘네가 어차피 2개가 한 세트니까 이렇게 묶이겠죠? 그러면 유전자가 몇 개 됐어요? 2개가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DNA 중합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2개의 이중가닥 DNA가 생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거 파란 색깔이 생긴 거 얘기하는 거야. 파란 색깔 2개 생긴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그러니까 요거 복제 하나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거를 복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이면 사이클이 몇 분인 거예요? 30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사이클마다 표적의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라는 게 2의 n 되겠죠. 그쵸?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두 번째일 때는 이 4개짜리에 뭐가 되겠어요? 각자 하나씩 붙겠죠. 그러면 뭐예요? 4개가 됐잖아요. 처음에 2개였다가 4개였다가 이거 해보세요. 8개 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DNA 양이 사이클마다 2배씩 증가한다. 2의 n승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DNA 양이 더 이상 증폭하지 않을 정도 충분한 사이클을 수행하면 종료한다. 그러니까 더 필요 없으면 그냥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PCR은요. 어떻게 하냐면 최종 산물, 그러니까 마지막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애한테 뭐 하는 거예요?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알려드릴까요? 이거 뭐냐면 여기 요거 그림 그려놓은 거 보실래요? 원래 DNA를 초록색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풀어요. 그 다음에 복제하죠. 복제한 거 빨간색이라고 칠게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지만 얘가 복제한 거니까 당연히 초록색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과학자들은 어떤 게 복제된 건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뭐 하냐면 여기를 이렇게 염색시켜놔요. 그럼 보세요. 다음번에 복제될 때 어떻게 복제되겠어요? 이렇게 있고 요렇게 되면 복제될 때 요렇게 복제되고 요렇게 복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광물질을 발라서 얘가 정말 증폭됐는지 본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CPR은 그렇답니다. 전통적이라는 말을 했다는 건 현대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이 있으면 아마 다음 문제에서는 현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해주면 좋죠. 이거 왜 나왔는지 아세요? 이거 원리가 코로나 검사 키트 원리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코로나가 워낙 핫해서 코로나 키트의 원리가 시험에 한번 나온 겁니다. 이거 아마 수능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래서 PCR은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 맞죠? PCR이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PCR은 실시간으로
시료의 표적 DNA는 몰랐다 이거예요. 근데 실시간 PCR은 동일하게 PCR을 실시해요. 근데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해서 얘는 뭐예요? 최종 산물의 핵심. 빨간색 할게요. 최종 산물에다가 형광물질을 한다면 얘는 사이클마다 한다는 게 차이점 같습니다. 해서 DNA의 증폭을 그래서 어떻다?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서 발생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중가닥 특이 염료 또는 형광표지 탐식이 이에 사용된다 하고 여기서 하나 설명하고요. 여기서 하나 설명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3문단 아니죠? 맞나요? 3문단, 4문단은 누구 겁니까? 요번에 하는 실시간 PCR의 거죠. 그쵸? 그래서 전통적인 거 얘기는 1문단 정도 나온 거죠. 2문단에, 그러니까 한 문단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현대 얘기하실 건가 봐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된 거 있을까요? 이해 안 된 거? 없죠? 자, 이를 위해 그래서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그러니까 일단은 발생 물질의 종류가 이렇게 기억과 니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생 물질을 아까 뭐라 그랬어? 얘가 복제되는지 원래 있던 애인지 보기 위해서 색깔 칠하는 건데 전통적인 애는 최종에다가만 칠해서 형광물질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실시간 애들은 최종물질이 아니라 사이클마다 발색을 하기 때문에 발색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에서는 형광, 그 다음에 실시간에서는 발색이라는 어휘를 다르게 쓴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가닥 DNA 특이염류는 이중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함으로 표적 DNA의 증폭을 할 수 있게 한다. 제가 아까 원리는 똑같아요. 설명해 드렸죠? 어떻게 한다고요? 지우고 설명드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된 걸 풀었어요.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얘가 뭐라고 하냐면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함으로 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뭡니까? 새로 만들어진 애 제가 빨강색으로 표시할게요. 원래는 빨강색이 아니라 똑같이 초록색이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발색 물질이. 그쵸? 요렇게 해서 표적 DNA의 증폭. 그러니까 뭐예요? 이 표적 DNA가 얼마나 증폭했는지 나중에 다 여기에 표시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여준다 이겁니다.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죠? 다만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가닥의 이합체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요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중가닥 DNA 특이 함유가 어디에 결합하는지는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 DNA를 다 복사하기로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특정한 부분만 복사하기로 했던 거 기억해요? 얘를 풀었어요. 그럴 때 우리 이거 다 복사해요, 사실? 아니죠. 1문단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표적 DNA만 복사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표적 DNA가 뭐였어요? 만약에 이 부분을 표적 DNA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프라이머가 붙죠. 프라이머가 붙어서 우리 누구만 복제할 거예요? 얘만 막 복제할 거예요. 맞아요? 그럴 때 이중가닥 DNA는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새로 생성된 게 자,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이중가닥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똑같이 복제를 한다고 보면 복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렇게 복제가 됐겠죠. 그럼 이 새로 생긴 데다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라색 칠할게요. 요렇게 발라버리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라는 거예요. 그쵸?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의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한다라는 게 요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럴 때 보세요. 다만부터 읽어볼게요.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요 보라 색깔, 핑크색인가요? 핑크 색깔 칠한 거는 모든 이중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가닥의 이합체를 형성한 경우에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프라이머가 뭐였어요? 프라이머가 파랑색이었죠. 제가 파랑색으로 얘를 잡아준 게 프라이머였어요. 맞습니까? 근데 프라이머는 사실은 이 결과물에는 붙어있지 않고 여기 보시면 얘를 붙잡아주는 데 사용할 때 붙어있겠죠. 그쵸? 이해되세요? 근데 얘 프라이머가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가닥 이합체를 만든다는 게 이 프라이머들끼리 의도치 않게 결합해서 이렇게 묶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 핑크 색깔 형광 물질이 여기에도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진짜 표적 DNA가 복제됐는지를 보고 싶은 건데 얘는 표적 DNA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데도 색깔이 막 표시되어 있으니까 표적 DNA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점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중가닥 DNA는 장점은 뭡니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장점. 단점은 뭡니까? 의도치 않은 발색이 어디에 일어난다? 이합체에 일어난다. 근데 이합체는 누구로 만들어진 거다? 프라이머가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형광표시 탐침도 역시나 발색물질의 하나겠죠. 형광물질과 이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소광물질이 붙어있는 단일가닥 DNA 단편으로, 이거 이해하시면서 가로치는 건지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단일가닥 DNA 단편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서.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은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다. 자, 그럴 때 보세요. 자, 프라이머가 결합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결합한다 했어요? 프라이머는 표적 DNA에 양옆에 붙는다고 아까 1문단에서 나왔어요.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 형광 표식 탐침은 세 번째 줄에 나오죠?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 얘네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CR 과정에서 이중가닥 DNA가 단일가닥으로 되면 형광표식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 옆쪽에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옆쪽에 무슨 색깔 할까요? 회색? 여기에 이렇게 붙는다는 거예요. 뭐 이 형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 이후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탐침은 표적 DNA와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다. 자, 일단은 보시면 이게 원래는 요 똥꼬 부분에 얘가 색깔 발색을 막는 물질이 이렇게 똥꼬에 붙어 있거든요. 요런 상태에서 얘가 결과적으로 복제를 하고 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단일 가닥일 때 붙어 있다가 얘가 이제 복제를 다 하고 나면 다시 꼬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꼬아지는 과정일 때 그때 요 똥꼬가 떨어져요. 이 똥꼬가 떨어지면 얘가 뭐라 그랬어요? 발색을 방해하는 애가 떨어지면 얘가 그제서야 발색이 막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가 이 꼬아진 부분에서 드디어 발색이 뿅 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중가닥 지금 여기 읽고 있는 거예요. 이중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은 표적 DNA와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다라는 게 탐침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억제하는 소각물질이 붙어 있는데 그게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발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증폭된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금 얘는 아까 단점이 뭐였냐라고 말하면 위에 가셔서 그 기억의 단점은요,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는 게 단점이잖아요. 프라이머에도 결합할 수 있어서. 근데 얘는 프라이머와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요. 의도치 않는 발색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서 좋은데 문제는 뭡니까? 졸라 비싸요. 됐죠? 자, 그래서 실시간 PCR에 대한 설명이 거의 끝났고요. 자, 봅시다.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 얼마나 선명하게 발색되는지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증폭된 양에 비례하겠죠. 당연하죠. 개미가 많으면 많을수록 까만 거랑 똑같지 뭐. 그러면서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보세요. 초기에 양이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안 오래 걸릴까요? 시간이 짧게 걸리겠죠. 근데 초기의 양이 만약에 적었어요. 그러면 일정한 발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가 되어야 색깔이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색깔 나옴. 그러면 처음에 10개로 시작하는 애랑 100개로 시작하는 애 중에 누가 더 빠르겠어요? 100개로 시작하는 애가 더 빠르게 발색이 완료되겠죠. 그래서 발색도는요, 초기 양이 많을수록 발색도의 시간은 짧게 걸린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클을 CT 값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뭐 줄라 나오고 있습니다. 6문단 읽지 않을 거고요. 본인이 몇 번 어렵다고 했는지 잠깐만 볼게요. 14, 17번 아예 어렵다고요? 그럼 틀린 것만 조금 우선으로 좀 해볼까요? 맞는 거는 만약에 이해 안 되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자, 4번부터 할게요. 실시간 PCR은요? 저도 이게 제가 설명하니까 이렇게 체크한 거지 저는 원래 체크 하나도 안 하고 문단 그냥 보고 풀거든요. 뭐 그러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좀 지우고 시작해볼게요. 더러움 잘 안 보여요. (4번) 실시간 PCR은 이라고 하면 당연히 3, 4, 5, 6 중에 본다는 생각은 하셔야 돼요. 가열 과정이라고 할 때 가열이라는 말이 어디 나왔냐라고 하면 저는 여기밖에 안 나왔다고 봅니다. 이 문단의 첫 번째 줄에 나와요. 가열 과정을 거쳐야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양을 증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PCR 과정은 전부 가열을 거칩니다. 맞죠? 자, 구조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PCR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두 뭐예요? 그것은 모두 DNA를 증폭하는 방식이에요. 그럴 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가열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분리하고 복제하는 애죠. 근데 그럴 때 이거 복제가 잘 됐는지를 어떻게 확인한대요? 어떻게 확인한대요? 그쵸? 발색을 통해 확인한대요. 그럴 때 전통적인 발색은 뭐라는 거예요? 뭐 전통 형광물질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라고는 안 나왔지만 현대적인 발색은 두 가지가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기억과 니은이 나왔죠. 그러면 가열한다는 건 실시간 PCR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쵸?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 양을 증폭하려면 가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번도 한번 봐줄까요? 1번 한번 볼게요. 이종의 프라이머라고 했으니까 저는 무조건 이런 키워드 나오면 어디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종의 프라이머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1문단에밖에 안 나와요. 이종의 프라이머. 그쵸. 그래서 제가 보통 그 단어 빨리 찾기를 문학에서도 하면 좋고 비문학에서도 하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 주형 DNA도 한번 가볼까요? 자, 주형 DNA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주형 DNA는 자, DNA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걔를 풀어내요. 풀어냈을 때
지금 뭐예요?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게 표적 DNA라고 한다면 주형 DNA는 아마 이 전체가 주형 DNA죠. 그래서 주형 DNA는 뭐랍니까?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니까 요 하나짜리가 아니겠네요. 조금 더 가면 주형 DNA는 이중의 가닥이니까 요게 주형 DNA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주형 DNA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표적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종의 프라이머 볼 건데 자, 이종의 프라이머에 대한 설명을 제가 형광펜 빨강색으로 할게요. 이종의 프라이머라는 말 나오고 나서 프라이머를 조금 가볼까요? 프라이머. 요즘 눈이 잘 안 보여요. 자, 여기 있네요. 프라이머는 이라고 나왔죠? 프라이머는 기본적으로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하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뭐 A, B, 뭐 B 구조라고 하면 프라이머는 A거나 뭐 B거나 아니면 뭐 BB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애라는 거죠.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1번 이종 프라이머도 역시나 프라이머의 두 종류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여기랑 여기 붙어줘야 되니까. 그럼 이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서열은 주형 DNA에 그대로 있겠죠. 요거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다. 제가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게 보세요. DNA가 이게 사슬인데 요거를 잘 보면 A 뭐 이거 그냥 가상으로 그릴게요. 별, 네모, 별, A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이게 주형 DNA라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가 표적을 예로 삼을 거예요. 이거 표적.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그 프라이머라는 애는 본문 가서 보세요. 프라이머라는 애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하대요. 그러면 프라이머는 아마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뭐 경우의 수가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프라이머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붙는 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프라이머는 지금 보시면 주형 DNA의 어차피 표적 DNA와 일부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주형 DNA 안에 들어가는 애랑 어때요? 동일하죠. 그래서 찾을 수 없다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해 안 되면 저한테 말씀 한번 더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16번도 한번 볼까요? 16번. 네, 16번 보시면 요거 구조도를 조금 머리에 넣으셔라. 그리고 그쵸? 자,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지금 전통적인 실시간 나오니까 전통적인 나왔으면 당연히 1, 2문단 썼을 거고요. 실시간 나오면 3문단부터 마지막까지 썼을 거다라는 생각은 해주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다 흔들린 것 같아서 하나하나 볼게요. 전통적인 모르겠어요. PCR. 제가 이게 한번 CPR로 읽으니까 계속 CPR로 읽네요. 전통적인 걸로 진단검사를 할 때 시료의 바이러스 양이 적으면 감염 여부를, 적으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는 1, 2문단에 없어요. 이거 내용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걸로 할 때 발생물질은 필요 없으나 라고 했었는데 전통물질은 발생물질 필요 없어요? 발생물질 지금 보세요. 어디 볼 거냐면 이 문단 보실까요? 이 문단에 전통적인 애는 형광물질을 발생시킨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발생물질을 필요한 게 아니라 발생물질의 종류로 누구를 쓰는 거예요? 형광물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은 발생물질의 종류로 기억과 니은을 쓰는 거고
전통적인 애는 발생 물질의 종류로 형광 물질을 쓰는 거니까 발생 물질이 필요 없으나 라는 말이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전통적인 애는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확인을 못하는 거 아닌가? 네,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최종 산물에 있는 걸로만 보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단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애가 실시간이거든요. 저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틀렸죠. 할 수 없어서예요. 그 다음에 실시간은요.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겠군 이라고 나왔는데 잠깐 건너뛰고요. 5번. 감염 여부는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지만 아니죠. 감염 여부는 보시면 어때요? 실시간 PCR을 이용하면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PCR이 끝난 후에 라고 할 때 초기에 라고 했으니까 아니고요. 그러면 답이 4번인데 4번 한번 볼게요.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런지 알겠다. 왜 그러냐면 이거 실시간 DNA든 뭐든 다 어때요? 이거 무슨 거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복제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거를 왜 복제해보고 싶은지 아세요? 이거를 복제를 많이 해서 이 복제한 거를요. 시료에다가 담가요. 그러니까 약품을 처리해봐요. 그러니까 너 콧물 코로나 검사 해봤어요? 코로나 검사 해보면 콧물을 조금 뜯잖아요. 콧물을 조금 빼서 그거를 PCR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콧물 속에 이 표적을 졸라 많이 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콧물 한 덩어리를 100덩어리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얘가 코로나가 걸렸나 검사를 해보는 건데 그럴 때 이 표적을 복제하는 이유가 이 표적이 코로나가 걸리면 이게 표적이 이상하게 변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안 걸리면 표적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이 표적이 멀쩡한지 안 멀쩡한지를 가지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보고 싶으면 코로나가 걸렸을 때 어느 표적이 어디가 이상해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번이라는 거예요.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런 것이다 라는 거. 근데 이 16번은 틀려도 돼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17번이 의외로 쉽다. 17번 되게 쉬워요. 17번 쉽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거 수많은 해설을 했지만 17번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17번 한번 볼게요. 자, 미지의 시료와 이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농도를 알고 있는 애가 있어요. 자, 근데 봐봐요. 만약에 A가 농도가 10이고 그 다음에 표준 시료가 농도가 100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천천히 A가 농도가 10이고 B가 농도가 100이면 그 결과값까지 그러니까 아까 특정한 결과값까지 가는 거 1000이라고 쳤을 때 시간이 누가 더 오래 걸릴까요? A가 B보다 10배 오래 걸리겠죠. 왜요? 얘가 10배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농도가 높으면 시간이 짧게 걸린다라는 걸 머리에 넣어달라 했잖아요. 그쵸? 농도가 높으면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걸 머리에 넣으시라고. 그쵸?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랬을 때 미지의 시료니까 경우의 수가 2가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지금 얘가 농도가 B보다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일단 만약에 여기 나왔죠? A가 B보다 높다면 자, 정신 차려요. 높으면 당연히 시간은 어떨까요? 짧게 걸리겠죠. B보다. 그쵸? 이거는 머리에 넣고 가야 돼요. B보다 시간이 짧게 걸릴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럴 때 지금 가볼게요.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에 따라 자, 표적의 증가량이 누가 더 크다고? A가 당연히 B보다 크다고요. 왜요? 자, 2의 n승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해볼게요. A가 10개로 시작했고 B가 2개로 시작했어. 그러면 한 번 복제되면 2배 되니까 얘 20개, 얘 몇 개 돼? 4개 되지. 그러니까 표적 DNA의 증가량이 얘는 10이고 얘는 2란 말이야. 그러니까 증가량은 만약에 농도가 높으면 A는 증가량이 B보다 어때요? 많겠죠. 그쵸? 이해되세요? B와 같겠군? 증가량이 같진 않죠. 증가량이라는 건 증가 개수라는 뜻입니다. 증가 개수. 네. 자, 그 다음에 또 실시간 PCR의 TCR 값에서 발색도가 자, 개수가 많으면 발색도가 좋다 그랬죠. 왜요? 까만 색깔, 까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먼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까매 보이는 거랑 똑같지? 그럼 발색도도 당연히 뭐라고 하겠어요? 발색도도 아우 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게 뭐다? A가 10이라고 치고 B가 2라고 치자라는 게 요 가정이었다. 그러면 증폭을 될 때 증가량이 A는 10에서 2배면 20, 20에서 2배니까 40, 얘는 B는 2에서 4에서 8이 되니까 증가량이 얘는 10씩 늘어나고 얘는 20씩 늘어나고 얘는 2, 4로 늘어나니까 A가 B보다 많겠군까지 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시간 PCR에서 CT 값에서의 발색도라고 할 때 자, CT 값이 뭔지 가서 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CT 값이라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더럽게 풀었을까 내가. 여기 CT 값 제가 초록 색깔 쳐드릴게요. 결국에 도달했다고,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 그러니까 뭐야? 끝난 결과.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이게 뭐 1000개면 1000개가 되면 끝났다라고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값이 됐다는 건 둘 다 몇 개가 됐다는 거예요? 1000개가 됐다라고 봐주면 되죠? 그러면 둘의 발색도는 당연히 어떻겠어요? 같겠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2번 체크할 건데 하나 더 여기 볼게요. 따라서 실시간 PCR의 CT 값은 A가 자, 그럴 때 보세요. 실시간 누가 더 빨리빨리 늘어나느냐? 실시간 이거 TC 값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 가서 볼게요. 또 가서 봐요. 이거 보시면 자, 도달하는데 소요된 사이클을 이 값이라고 한다. 그럼 봐봐요. 자, 이거 도달하는데 1000개에 도달하는데 A와 B 중에서 누가 더 빨리 도달했겠어? A가 더 빨리 도달했겠지. 그럼 값은 값이 걸린 시간이라고 쳐봐. 걸린 시간은 A가 B보다 어때? 작겠지. 왜요? 빨리 했으니까. 맞아? 답 몇 번? 2번까지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머리에 구조도 좀 넣읍시다. 구조도 뭐다? 오늘 PCR 얘기했다. 근데 걔는 뭐다? DNA를 증폭시키는 애다.
그런 방법이 뭐가 있다? 일단 가열해가지고 뭐 블라블라블라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거를 확인하는 방식이 뭐다? 발색이다. 근데 발색의 방법이 전통적으로는 어땠다? 형광물질을 썼으나 현대 실시간에서는 못 쓴다. 기억과 니은을 쓴다.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들이 나왔죠. 기억은 특히나 단점이 뭐였어요? 쓸데없는 애한테도 붙는다. 근데 니은은 쓸데없는 애한테 붙진 않지만 졸라 비싸다. 여기까지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를 고르라면 16번일 것 같고 오히려 17번은 좀 쉽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이해 안 되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추가적으로 질문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